자, 지금 고수는 이 시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고고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져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시장 거의 무슨 여동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좀 강해 보이다가 오후에 외국인이 다시 빠지는 모양인데요. 오늘 사실 지수의 단기적인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게 된다면 아마 내일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요. 동시호가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 상태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올라준다면 내일장을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겠지만 하여튼간 4시 오늘 장 끝나는 무렵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성을 아직까지 잡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옵션 만기일 물량은 거의 다 소화를 다 해냈고요.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니까 그러게 부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주셨고 지난주에 관심주로 꼽아주셨었던 부국철강 정치 테마주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주가 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 내셨다고 들었는데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부국 지금 그 가장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이 그 대선 테마주입니다. 네. 이낙연님의 대선 테마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우리가 부국철강을 또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었죠. 어제도 이야기했었나요?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급등세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국철강이 급등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낙연 그 국무총리의 테마주는 지금 보니까 그 뭐 남선 알루미늄이나 뭐 남아토건이나 남아산업이나 그게 대장주들이 위에서 끌어주면서 미처 가지 못했던 종목들 있죠. 뭐 부국철강이나 또 뭐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자산주이기도 하고 가치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고 부국철강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에서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북주이기도 했었어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대북주이기도 하면서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크게 지금 시장에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 가치 재평가, 밸류에이션 가치 면에서도 이번에 때를 잘 만났고 또 그런 관점에서 테마주도 잘 엮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승력이 있어 보이고요. 다른 남선 알루미늄이나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 상승 탄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를 못했는데 한번 그 좋았던 많이 갔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그 상승 대비 얼마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선 알루미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970원에서 1000원대 잡고요. 5,800원대니까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었죠. 6배 정도입니다. 대장주들이. 남아토고는 뭐 최근 들어서 뭐 거의 한 70~80% 올라갔고요. 그러게 보면 몇 개 종목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4,000원대니까 4,000원에서 지금 한 5,000원대 사이 움직이니까 이제 20%죠. 이제 20%. 거기에다가 자산주의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지금 대선 테마주들이 신고가에서 매물대가 없다. 이 종목은. 그래서 아마 역사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다시 받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상승률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철강 2차 가공 업체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고요. 또 자동차 가전업체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중요한 건 자산주에다가 저평가주라는 거죠. 자산이 1억이면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가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산주 가치 대비해서도 30%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로는 학연과 지연과 정책으로 엮여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사항분들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보면 세계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 부국철강의 가장 모멘텀이에요. 부국철강은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200%, 600% 같지만 부국철강을 보시게 되면 이제 25% 같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마 1998년 한 3, 40년 정도 처음으로 부국철강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인 부국철강 투자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8%가량 상승 4,9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매니저님 수익을 어떻게 한번 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알아볼까요? 부국철강이 이제 움직인 지가 얼마 안 됐었죠. 다른 종목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미리 움직였었는데 11월 5일 날 급등하는 구간에서 3,850원에서 매수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강한 종목이니까요. 크게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반 정도 팔면서 반 끌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발을 담그고 있을 때 재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1월 5일 날 4,900원 급등하는 바람에 27% 수익률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면서 강한 모습이니까 너무 바닥권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을 주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죠. 11월 8일 날 4,460원에 매수를 해서 11월 9일 날 5,450원. 여기에도 21%죠. 한 번 급등을 하고 한 3일 쉬고 다시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도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좀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다시 11월 14일 날 이 구간이죠. 오늘이죠.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전고점 5,400원대를 매물대를 흡수하고 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5,400원대를 흡수하게 되면 1호는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월 14일이니까 4,500원에 매수대니까 5,350원이면 16%대 정도 되고요.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3,800원에서 중요한 게 5,350원까지 갔다는 거 뭐예요? 누적 수익률이 40%다. 단기적으로 대선 테마주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네. 가장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국철강 정말 큰 수익 내셨습니다. 대단하신데 그럼 이 부국철강에 대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잖아요, 매니저님. 네네.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뭐 연련에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네. 어떤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테마주는 이제 다 알잖아요. 네. 부국철강 우리가 또 소개도 하고 추천도 소개도 했으니까 관심주로 뭐 추천은 안 되고 이낙연 테마주 중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장 저평가되고 안전한 기업이다. 일단 저평가돼 있고 네. 뭐 실적을 또 내고 있고 또 이렇게 매출 영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또 오래된 회사고 보게 되면요. 찰롯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기지 세 곳을 보유하고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강주, 순천, 익산 공장이죠. 다 어디인가요? 어디 있을까요? 전라도지 않습니까? 예, 네. 전라도잖아요. 예, 그 부분 되고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이니까 0.8이면 0.8이니까 1이 정상이거든요. 20% 정도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공 판매율은 한 65% 정도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테마주 중에 뭐 많이 가는 종목도 있지만 학연, 지연, 정책을 모두 포함한 유일한 기업이다. 세 가지. 학연, 지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섹터 안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국철강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어떤 종목 사봐야 될지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의 종가 공략주 알아볼까요? 네. 오늘 또 갤럭시 폴더블 폰을 가져오면서 네. 이제 폴더블 폰은 우리가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폴더블 폰에 담을 수 있는 게 컨텐츠 중에 제가 힌트를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대중들이 즐겨하는 거. 게임이죠? 네. 예, 게임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눈으로 직접 봤고 실제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게임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30조입니다. 30조예요, 30조. 글로벌 게임 시장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한 줄기 빛, 한빛소프트라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빛소프트 하면 전 세계 7억 명의 온라인 유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1억 명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7억 명입니다. 중국 인구의 절반이에요. 엄청난 거죠. 거기에 블록체인 카카오하고 연계해서 게임 결제, 쉽게 국경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클레이톤에 합류하고 있고요. 다시 보시게 되면 T3라는 엔터테인먼트 모의사가 IPO를 끝내고 상장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넥슨의 송재경 세계적인 개발자가 있었다면 한빛소프트엔 T3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오디션이죠. 오디션이 뭐냐면 춤추는 게임. 이게 인천에서 e스포츠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게임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 놀이문화로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뭐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 5천 원 정도 1차로 잡고요. 손절가는 3,500원 잡는데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7억 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오디션이라는 게임인데요. 흔히 제가 뭐 오늘 갤럭시 폴더폰을 가져왔으면 이제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리니지 같은 게 엄청 대박 났었잖아요. 네. 엄청 리니지가 뭐 카트라이트도 있고 애니팡도 있고 그것들은 진짜 다 게임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댄스하고 뮤직입니다. 케이팝. 케이팝에 관련되니까요. 지금 부산에서 8일부터 9일, 10일 지스타 세계적인 게임 쇼가 개막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단연 선두는 케이팝이죠. 케이팝을 모방한 게임. 어떻게 보면 그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게임도 넷마블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계 7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오디션이 모바일화 된다면 아마 갤럭시 폴더폰이 중국에서 2초 만에 1차 완판이 되고 2차가 4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초도 물량 2만 돼가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가장 많이 갤럭시 폴드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컨텐츠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또 하나가 또 나왔어요. 한빛 소프트에 대해서 에스파냐, 그라나도 에스파냐입니다. 예, 좀 게임이 좀 어렵죠. 그라나도 에스파냐. 네. 그라나도 에스파냐인데 한빛 소프트의 현금 제조기 장수 게임입니다. 한빛 소프트 하면 그라나도 에스파냐입니다. 이 게임이 뭐냐면 동남아에서 MMORPG인데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아마 2006년도에 게임 대상에서 선정해서 2006년도에 1등을 한 게임입니다. 그라나도 에스파냐. 이게 동남아 온라인 유저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왜? 좋으니까요.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온라인 유저들 기다려라. 한빛이 모바일로 너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를 보여드리면 몇 번 봤었죠? 몇 번 봤었는데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일봉으로 보면 좀 무슨 뭐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림 볼 때 이건 만원경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매크로 전략. 분석은 마이크로.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올라간 게 14,000원대에서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올봉으로 가겠습니다. 올봉 어때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럼 중요한 건 뭐냐? 2,500만 주 중에서 1,000만 주가 T3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T3가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 주면. 근데 1,500만 주에서 매집대 구간을 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왜 밑에서 물량 없이 올라가고 있냐면요. 6,000원대, 5,500원에서 6,000원대 매집이 끝나버렸어요. 1,000만 주 정도가.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3,400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옵니다. 왜? 물량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5,000원, 6,000원대까지는 올라가더라도요.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양봉이 하나다.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전 한번 올라가게 되면 제가 10배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제2의 게임계의 오이솔루션. 게임계의 KMW라고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까지 동반하니까요. 그러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가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간 거 보이시죠? 예, 한빛소프트 이제 시작하는데 이 5,000원대부터는 세상에 활짝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큰 상승 탄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000원대까지는 조용하게 가겠다. 왜?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끝판왕으로 연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종목 연봉 하나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연봉이에요. 예, 몰한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연봉은 10배짜리. 물론 10배 안 먹더라도 한 2배 정도는 먹어야 된다. 연봉 한번 가게 되면 10배짜리다. 예, 2,300개 중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한빛소프트를 저는 꼽겠습니다. 네, 종가 공략주인 한빛소프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잡아주셨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4% 정도 상승 중에 있는 한빛소프트였습니다.